조니 파파, 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전쟁 역시 중심에 독일이 있습니다. 1871년에 세워진 독일 제국의 총리 비스마르크의 정책은 국가 간 세력 균형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프랑스하고 러시아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둘이 같이 덤비면 골치 아프거든요. 비스마르크는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은 화약고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다.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어딘지는 말해줄 수 있다. 참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자, 그런데 이 화약고에다가 피던 담배를 던져버린 사람이 있었죠. 1888년 독일의 빌헬름 2세가 황제로 즉위하자 비스마르크를 해임해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외 팽창 정책을 실시합니다. 조용히 좀 지내시지. 독일이 대단한 나라라는 거죠.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 아시아나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다 헤쳐먹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도 이 사람을 지지했습니다. 황제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빌헬름 2세가 황제가 되자 러시아와의 전쟁을 억제하는 재보장 조약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를 부수라는 산비 정책을 추진합니다. 거기다가 해군력을 증강해서 영국을 위협합니다. 이렇게 설치고 난리치니까 비스마르크가 우려했던 대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동맹을 맺습니다. 이걸 삼국 협상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불씨는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사라예보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입니다. 여기는 주민의 대부분이 세르비아인인데 슬라브족입니다. 그래서 세르비아가 여기를 합병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1908년 게르만족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여기를 강제 합병해버리니까 보스니아에 살고 있던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마침 1914년 6월 26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베르디난트와 부인 조피가 군사훈련을 참관하려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하자 당시 18살이었던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쏩니다. 이 청년은 검은손이라고 하는 세르비아 민족주의 단체 소속의 청년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7월 30일 러시아는 같은 슬라브족인 세르비아를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독일이 8월 1일 러시아한테 선전 보고하고 이틀 뒤 프랑스한테도 선전 보고합니다. 독일은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 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신속하게 프랑스부터 점령하고 러시아를 칠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슐리펜 계획인데 6주 만에 빨리 프랑스를 점령하고 전병력이 기차를 타고 러시아로 이동한다는 건데 문제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계획이라는 건데요. 현실성 없는 계획이죠. 프랑스가 그렇게 쉽게 점령된다는 보장도 없고 프랑스 점령을 위해 독일은 먼저 벨기에를 공격하지만 벨기에의 중립을 원하는 영국이 참전하면서 독일은 마른 전투에서 영푸연합군의 총반격을 받아 저지당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7주 만에 점령한다는 슐리펜 계획은 시작하자마자 수포로 돌아갑니다. 마른 전투에서 후퇴한 독일은 엔강 북안에서 전선을 정리하지만 향후 5년간 참호전의 지옥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려했던 대로 프랑스와 러시아 양쪽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동부 전선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독일군은 1914년 8월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투를 위해 독일은 서부전선에 투입됐던 일부 병력을 급히 뺍니다. 그러면서 서부전선에 독일 전력에 큰 구멍이 생겨서 마른 전투에 패배하게 된 거죠.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차출된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전쟁이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죠. 1916년 2월 독일은 프랑스 베르댕 요새를 대대적으로 공격합니다. 베르댕 전투는 303일간 7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너무나도 길고 끔찍한 소모전이었는데요. 이때 영국이 프랑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섬강 주변에서 독일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첫날 하루 동안 5만 8천 명의 영국군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건 뭐 전투가 아니라 그냥 학살이었죠. 기관총하고 철조망 앞에서. 돌격전에 독일군 진지들을 포격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불발탄이 많았다고 합니다. 4개월간의 솜전투를 통해서 영푸연합군은 겨우 12km를 전진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사상자가 120만 명이나 발생합니다. 솜전투는 지옥같은 참호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연합군은 베르댕 전투에서 승리하고 서부전선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독일의 루프레이트 바이에른 왕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정예병력의 대부분은 베르댕에서 쓰러졌고 나머지는 전부 솜에서 쓰러졌다. 베르댕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합국 측이 일으킨 전투가 하나 더 있는데요. 1916년 6월에 발생한 브루실로프 공세입니다. 당시 베르댕 요새에서 치열한 전투를 펼치고 있던 프랑스가 러시아한테 동부전선에서 독일을 좀 공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브루실로프 장군이 동부전선의 오스트리아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는데요. 오스트리아 정부는 사실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전에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졌잖아요. 이렇게 빨리 회복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독일에 지원 요청을 하니까 독일은 그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베르댕 전투에서 급히 3개 사단을 차출합니다. 이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고요. 러시아군은 전투력 약화에다가 사기 저하에다가 결국 이 전투는 러시아의 붕괴를 촉발시킵니다. 3개월간의 전투에서 양측 사상자가 적게는 140만에서 많게는 230만까지 추산되는 1차 세계대전 최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는 기관총, 탱크, 화학무기, 폭격기 같은 신무기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917년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1차 세계대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미국이 참전한 이유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입니다. 독일 잠수함은 영국의 해상 봉쇄를 뚫기 위해서 적이라고 판단되면 무차별 공격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미국 선박을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독일 외무장관 치머만이 멕시코 주재의 독일 대사에게 보낸 정보를 미국이 가로챘는데요. 멕시코가 독일 도와주면 미국한테 뺏긴 영토를 찾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917년 4월 6일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참전은 연합군한테 새로운 피를 수혈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매일 10,000명의 미군이 전선에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연합군과 프랑스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장기간 지속됐던 전쟁으로 불만이 쌓인 러시아에선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나서 니콜라 2세가 폐위되고 10월 혁명이 일어나서 레닌의 볼셰비키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독일의 지원을 받은 레닌이 정권을 잡자 러시아는 독일과 정전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프랑스와의 서부전선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영프 연합군을 당할 수 없었죠. 1918년 10월 오스만 제국이 항복하고 11월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항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킬 군항에서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미 게임 끝났는데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전쟁에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왜 쓸데없이 죽으러 가야 되나 싶었던 거죠. 이 사건을 시작으로 독일에선 11월 혁명이 일어나고 비레르 2세가 네덜란드로 망명합니다. 결국 독일 제국은 붕괴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빗발치는 기관총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했던 이 잔인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 전쟁으로 4년 동안 4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의 황제들이 쫓겨납니다. 자, 오늘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